그렇게 하니까 발렌타인데이. 어제 발렌타인데이. 기자들한테 하나씩 줘야겠다. 예, 저쪽 다. 어디? 이쪽으로 가서. 아닙니다. 여기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줬어요? 예, 책상 위에. 여기 주셨죠. 대표에서. 자, 여기 맞아요. 이쪽 주세요. 아저씨 놓고. 대표에서. 여성분들만. 책상에 있는 거. 저 우리 저 책임자님 이생한다는 카메라 기자들한테는 안 줘. 발렌타인을 대신해서 우리 화해 농가가 어려워서 오늘 좀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203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상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6대국 총수와 5개 경제단체 장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국민의 희망이 되고 있다. 이제는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해서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과감한 세제 감면과 규제 틀의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되는 우리 기업인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요구를 취하하고 고충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진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가진 경제 간담회가 그래왔듯 이러한 행사가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근본 철학의 대전환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조장해온 신여종 반기업 정서를 반성하고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시장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는 실용적 인식을 갖춰야 합니다. 정부의 경제 철학이 시장 경제주의로 바뀌었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시장에 주어야 위축된 심리가 살아나고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져서 경제 활력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 금융정보업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제주항공 80.9%, 신세계 88.5%, 현대제철 74.5% 등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상장기업 149개 사 중 34.2%인 51개사가 실적 하락을 기록할 규모라고 합니다. 리스크에 더욱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생존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북돋아줄 정책이 가장 시급합니다. 국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여 무엇을 해보겠다는 낡은 이념적 사고를 탈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제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최근 고용동향 및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은 약 25조 5천억 원으로 2년간 41.5%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관계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용 연장을 언급하며 정책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4월째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바이러스 사태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위축된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념적 경제정책의 한계를 깨닫고 국정 운영의 근본 철학을 제고하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우리 당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며 거대 양당의 구태 정치가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확정한 보수통합정당은 4.15 총선까지 황교안 대표 지도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도로 새누리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비례위생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의 의원 이적을 위해 의총을 열어서 자당의 의원을 제명하는 등 의회 민주주의를 희화화하고 농락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논조의 신문 칼럼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임민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국정운영을 비판할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이 만들겠다는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와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우석훈 박사 등 진보 성향의 인사들도 나도 고발하라 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거대 양당의 폐해가 극에 달할수록 실용주의 중도개혁 세력의 힘이 커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도개혁 세력은 이번 총선에서 제3의 길을 지키고 확장하여 정치 구조개혁과 미래세대 중심의 세대교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른미래당의 당대표로서 우리 당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타당과의 통합을 추진해왔지만 이것의 대전제는 미래세대와의 종국적인 통합이라는 말씀을 드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3당의 합당 과정을 지켜보면 이번 통합이 구태정치로의 회기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당 통합에 대해 호남정당의 부활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더욱 확산되면서 우리 당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이 중도통합정당이 총선 후 민주당과 합당해야 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서 3당 통합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 공멸의 길, 구태정치 회귀의 길로 가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타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저로서도 회의가 심해지는 것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로 구성된 미래세대 정당의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호남신당 창당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호남신당과의 통합은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세대교체를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거대 양당의 지역구 공천 신청자 1122명 가운데 2030 청년 세대는 3.6%, 41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50대 이상이 90%라고 합니다. 거대 양당은 정치 세대교체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도개혁 세력이
미래 세대를 정치의 중심으로 세우지 못한다면 정치 세대 교체는 또다시 요원해지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은 정체될 것입니다. 지난 12일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가 바른미래당을 방문하여 저와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한 청소년이 저에게 이번 총선으로 처음 선거를 해보는 청소년들은 하나도 혼란스럽지 않은데 정치인들만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 역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몇몇 기성정치인들의 당선만을 위한 근시안적인 이합집산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다시 이합집산의 길을 가는 구태정치를 다시 반복하는 길을 가서도 안 됩니다. 중도 통합은 정치 구조개혁을 위한 통합, 미래 세대를 정치의 주역으로 세우기 위한 통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저와 바른미래당은 이러한 원칙에 의대해 한 걸음의 양보도 없이 그 길을 찾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위원 김경민입니다. 저도 이번 통합 과정에서 한마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3당의 합당 과정을 지켜보면서 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직선제는 쟁취했지만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성관계의 폐해를 또다시 볼 수밖에 없다는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의 촛불혁명은 시작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보편적 가치였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반사적 이익을 100% 수혜받고도 국민의 명령은 외면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옮겨진 촛불이 문재인 정권으로 또다시 박근혜 정부의 후예들은 한국당으로 옮겨가게 생겼습니다. 역사의식과 이상을 잃어버린 세계에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시야가 좁고 척도는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처해 있는 공간과 짧고 협소한 국가관만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거대 양당을 목전에 두고 제3지대 중도지대가 넓어지고 있는 이때 자신들의 국회의원 당선만을 생각하는 3당의 호남 의원들의 시각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당계 정착을 위해 목숨을 걸고 비록 누더기지만 연동형 비례대표를 끝까지 성취시키고 지금 자유한국당에 투항한 유승민 세력부터 바른미래당을 지켜냈고 모호한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로부터 지역과의 이념을 뛰어넘는 중도 개혁의 시대를 열는 손학규 대표를 무조건 퇴진하라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은 오직 대중국민을 위해서 기승전 손학규 퇴진에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승전 손학규 퇴진의 요청은 2000년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고 했던 그 당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과 그에 편승한 민중들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기승전 손학규 퇴진은 잘못된 소수 호남 정치 지도자들과 이에 편승한 언론의 합작품의 요침입니다. 이제 차분히 지나온 역사와 열어가야 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정치를 열어주고 다당제 정착을 위해 넓어진 중도지대를 의석수로 늘려갈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손학규 대표의 퇴진은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서 본인이 결정하도록 억지로 강제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발 정신들 좀 차립시다. 손학규 대표의 고난의 역정 과정에서 그냥 외면하고 지나치기만 했던 분들의 양심을 묻습니다. 통합 추진을 위해서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3당 통합의 결정권은 최고위원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 여장 이혜승입니다. 우리 3당 통합과 관련해서 대표님과 김채국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다시 한번 저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3당 통합의 목표가 지역 통합이고 세대 통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당의 당원들이 선출했고 또 이 당의 온갖 어려움, 시련을 다 견디면서 당원들과 함께 이 당을 이끌어온 손 대표에게 물러나라는 그런 부대 조건을 붙였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당원들에 대한 엄청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17일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합당하겠다 하면서 추진위원들이 선언을 했는데 그 무조건이라는 말이 정말 귀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이상한 조건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성의하고 우리 당원들,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인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지원 의원께서는 합당한 후에 민주당에 이 당을 갖다 바치겠다 비슷하게 발언을 하셨는데 이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남 유권자들을 정말 무시하고 가볍게 보는 모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제 조건이 붙는 통합이라면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누구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 자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당론을 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상과 같은 괴이한 조건을 붙인다든지 또 우리 당을 어떻게 민주당에서부터 우리가 토론 끝에 이 길을 갈 수 없다고 해서 나온 분들이 이 당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한 번도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는 분이 어떻게 이 당을 합당한다는 말을 나중에 합치겠다는 말을 지금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신 분도 바로 사과하고 또 행동으로 그 사과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정말 이 당은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정체성이 있는 합당, 미래 세대와의 화합이 되는 그런 합당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강석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계속 고용 제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촉구합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에서 계속 고용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틀 만에 13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일자리 수석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과 기업은 어느 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정부의 기업가 정신을 촉구합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서민 가게는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은 제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또 이전하고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세계의 공장이었던 우리나라가 제조 공장의 해외 이전을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의 큰 시장, 원마켓으로 발전하고 있고 세계적 현지화, 글로벌 로컬리제이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국내 고용 증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 3%대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투자 유도,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즉 정부의
기업가 정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총선을 60여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표심을 자극하는 선심 정책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총장 말씀하시죠. 네, 대표님의 허락을 받아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황한홍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의 사이로 총선을 앞두고 통합 논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통합정당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3당의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고 다당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총선 후에 3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호남통합신당과 더불어 민주당이 합당해야 한다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민주당에 들어가기 위해 통합하는 것이라면 그런 통합의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손학규 대표께서 목숨을 건 단식으로 하셨고, 이를 통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연비제는 양극단 세력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양당제 시대를 끝장내고 다당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께서 모처럼 맞이하게 된 다당제 시대에 역행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 걱정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2의 유승민이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유승민 의원은 손학규 대표를 몰아내고 당권을 장악한 후에 자유한국당에 진상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손학규 대표께서 온갖 모욕을 인내하며 당을 지키신 것은 구시대의 산물인 양당제로 해결을 막는 것을 막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손학규 대표를 몰아내고 호남신당을 만든 후에 민주당에 헌납하겠다니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그 대가로 자신들의 정치 생명이 일시 연장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양당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이라면 우리는 그 통합 논의에서 빠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다당제 시대를 여신 손학규 대표께서 주도권을 쥐고 통합을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손학규 퇴진을 전제한 통합 논의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호남통합은 오히려 링겔만 효과로 인해 지지율이 더욱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통합은 차라리 안 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지금 우리 당 손학규 대표께서는 미래 세대와의 통합을 위해 여러 젊은 정치 세력과 만나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과의 통합으로 정치권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면 호남 통합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손학규 대표께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30, 40 세대 50% 이상 공천을 약속하는 등 외연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실천할 기회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 당원들은 끝까지 미래 세대의 통합, 호남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손학규 대표를 지키고 함께 갈 것입니다. 이제 21대 총선이 불과 60여일 남았습니다. 기호 3번을 달고 중도실험의 정치로 승리하겠다고 나선 예비 후보님들의 피많은 절규를 접하면서 하루가 여상추입니다. 통합에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비례 의원님께서 셀프 제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총회만의 의결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당윤리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도 추가로 그러시죠. 예. 장애인 말씀 듣겠습니다. 예, 그럼 장애인 먼저 말씀. 지금 3당 통합 과정에서 장애인 등
소수자 보호를 대변해야 되는 장애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당법 제2조에서는 정당의 정의에 대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라고 함으로써 정당 정책이 정당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당을 둘러싼 당권 분쟁 속에서 당대표 퇴진의 주장만 있었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의 동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제3지대를 위한 3당의 합당 시점에서도 통합의 상대당 중의 한 당이 잡고 있는 통합의 발목은 정강 정책과는 무관한 당대표 퇴진이라는 당권의 문제만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더 나은 정책을 기대하던 취약계층들은 정책이 실종된 현 상황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당의 통합 과정이 어려움 속에서도 소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의 고민이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숙자 전술자인데 저희가. 네, 저도 저희 당 대표님에 대한 그 언론의 표현에 대한 부분을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노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이미 구글에서는 인간의 기대 수명이 150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욕이 아니라 정치에서 지금 한참 전성기를 맞이하신 손학규 당대표님에 대한 표현을 노욕이라는 단어를 좀 제거하시고 그 기사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리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